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등판 아닙니까? 예, 대선만. 대선만. 2012년에는 철수를 했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뭐 출마 선언문을 발표를 했던데, 기본적으로는 시대 교체를 해야겠다. 양강 세력이 서로 사람만 바꿔서 이렇게 교대를 하기 때문에 신적폐하고 구적폐가 임무교대를 하는 그런 판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 하나고, 과학기술 그런 강국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과학기술부 이걸 격상해서 부총리로 하고, 그런 점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초격차 산업을 일으켜야겠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한번 좀 들어본 얘기입니다만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제 제가 전문을요 한 두 번 읽어봤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요. 키워드는 제가 이제 전문을 보고 키워드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첫째는 이제 이번 선거는 놈 선거다. 예. 추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나쁜 놈. 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의힘까지 공개하니까 저는 뭐 바람직하게는 안 봐요. 이게 윤석열이가 뭡니까? 이상한 놈입니까? 추한 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하여튼에 일부 이런 민심이 있죠. 찍을 사람이 없다. 비호감도. 그래서 이제 그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선거니까 나왔다. 요게 옛날에도 이야기했었죠. 며칠 전에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시대 교체. 이야기가 와닿고요. 그다음에 중간평가는 옛날에 노태우가 중간평가 하겠다고 했다가, 그때 중간평가 공약을 철회하고 DJ가 뭐 20억 받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때 있었는데 안 됐죠. 현실이.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과학적 대통령 있잖아. 아무래도 이게 안철수 주특기가 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 이런 식으로 이게 과학적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키워드가 쭉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안철수 역사를 보면요. 이준석하고 틀립니다. 이준석이 며칠 전에 뭘 했습니까? 안철수하고 이게 결별을 하면서 다 성공하고, 안철수하고 손잡으면 고생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안철수하고 결별해야 된다. 단일 안 하겠다. 결별하면 안철수에게 얼마 못 간다. 결별해야 성공하고, 안철수하고 이게 손잡으면 고생하고 안 된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이게 180도 반대입니다. 제가 보니까 안철수하고 손잡아가 성공한 대표적인 게 이쪽 저쪽에 있어요.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저는 이번에 오세훈. 오세훈. 전에 박원순이도 어쨌든 안철수하고 손잡은 것이죠. 그렇죠. 때 뭐 대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뭐 총선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안철수하고 손잡아가 이긴 게 오세훈이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하고 이렇게 결별회가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실패한 게. 따라서 저는 안철수는 이게 어떻게든 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안철수가 지금 지지율이 적게는 뭐 2, 3%에서 8, 9%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 대결로 이렇게 가상 대결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독자 출마해가지고 저는 패한 거, 대표적인 게 2017년 하더라도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 했으면 문재인이 앞섰죠? 앞섰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김문수하고 그때 안철수가 넣었죠? 그때도 이게 다 잡아서 저는 박원순이 이길 수도 있겠다. 뭐 분위기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안철수가 독자 출마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국민의힘이 이긴 경험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때 2012년에 안철수 독자 출마는 안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안철수가 계속 끝까지 완주를 한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 자유파 보수표가 많이 뺏깁니다. 특히 중도층 표가 많이 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게 끝까지 완주하면요. 누구 표 가져가겠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우리 우파표 있죠. 그렇죠. 표를 이게 많이 가져간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안철수하고는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다들 예상하는 대로 필패로 보는 겁니다.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고 이재명을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도 뭐 두 분 간에 특별하게 사감이 있을 건 없는데, 과거에 공천 얘기는 지금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공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정도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지난번 통합협상 때도 그냥 뭐 속값을 후히 쳐주겠다. 그렇게 비하하는,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안철수는 안 된다, 이렇게 뭐 방어선을 친달까,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특히 그 좌파도 이게 뭐 심상정까지 완주해가지고 저번처럼 이게 다자구도로 가면 또 우리가 유리하죠. 근데 그 문제는 심상정이나 이재명이가 전부 이게 그 PD 운동권 중에 NL 있고 PD가 있잖아요. 예, PD. 결국은 이제 노동운동하는 PD 공동 이게 그 성향이 비슷합니다. 이재명하고 심상정이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심상정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삼수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뭐 한 3, 4% 얻을 텐데 끝까지 완주해가 정권이 뺏겨버리면 심상정이도 좌파의 공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는 이게 결정적일 때 원탁의 일하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왜? 쭉 원로들 모아놓고 단일화하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심상정이가 이재명 지지하고 단일화해버리면 그럼 이게 우파도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심상정 역할이 안철수거든요. 예. 근데 심상정이는 단일화했는데 안철수가 자꾸 이게 이준석이나 김종인가 감정을 건드리면 끝까지 이게 완주해버리면 저는 단일화하는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게 그 단일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선대위원장을요. 김종인보다 안철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김종인은 이제 그 한마디로 이게 그 표가 없죠. 예. 자기 표가 없잖아. 시대 교체나 세대 교체 이미지도 안 맞고. 근데 안철수는 어떻든 몇 프로라도 자기 표가 있잖아. 그럼 이게 안철수한테 저는 실질적인 선대위원장이나 상당히 공동정부에 준하는 지분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통합했으면 이게 그 대로주마 될 걸 나중에 가면 진짜 말로 줘야 됩니다. 안철수 끝까지 나 완주하겠다. 가만히로 줘야 해요. 가만히로.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갈수록 많이 줘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이.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후보가 되잖아. 만약에 윤 총장이 후보가 되면 바로 이게 그 안철수하고 단판을 지래요. 조기에. 안철수하고 어떻게든 이게 그 하다못해 총리를 주든 뭐 이게 그 공천권을 지방선거 얼마 주든 뭐 저는 공천권을 나누는 건 별로 찬성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공천은 당원들 의사 그는 그렇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내리꽂고 나누는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게 총리는 주는도 안철수 총리감은 훌륭합니다. 아니 안철수가 이게 제일 깨끗한 정치이고 능력 있고 아니 경제나 뭐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안철수 총리 하시오. 이거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총리나 장관은. 그럼요. 지방선거 지분은 나누면 안 돼. 그거는 이게 당원들 의사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윤 총장이 빨리 그 단판을 짓는 이게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완주를 할지 여부는 아주 불투명하고 본인도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의 최대 과제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게 단일화인지 아니면은 뭐 공동정부인지는 어떤 쪽으로 택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그런 연대 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와 DJP식 공동정부 같이 동맹을 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뭐 비슷하죠. 정권교체라든가 자유시장 경제 여기에 원칙적으로 같이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동정부가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쪽에 그러니까 통합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경우든 안철수 대표한테 후보한테 그만한 지분을 양보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뭐 총리하고 원희룡 뭐 법무장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법원장 또 뭐
여러분 시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내각도 무지개 내각을 만드는 거예요. 최선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러고 가지고 공동정부로 나가면은 단일팀도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야 하니까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안철수 후보는 아마 윤석열하고는 단일화 될 것 같아요. 근데 원희룡하고는 좀, 홍준표하고는 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안철수는 지금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윤 총장은 신상품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정치 교체, 시대 교체에 좀 부합하거든요, 명분이. 근데 홍준표는 아무래도 올드한 과거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게 그 홍준표하고는 더 코드 잘 안 맞아요. 윤석열보다는 윤 총장이라면 저는 이게 충분히 신상품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그 11월 5일 날 이제 저희가 경선해가지고 최종 후보 정해지잖아. 가장 중요한 게 그 대통합하는 완전한 이게 그 무지개 원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현역만 168명이 들어왔어요. 현역만 168명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네. 나름대로 이게 무지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도 그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아무래도 유승민이나 홍준표를 직접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홍준표 캠프의 최재형. 최재형. 이분에게 대법원장으로 제가 볼 제일 적임자예요. 김명수가 이게 원장감이 됩니까? 최재형 원장. 그 다음에 법무부는 딱 원희룡이야.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가지고 다 이재명부터 잡아여야 되잖아. 그거 잡아야 할 사람은 원희룡이야. 검사 출신이고 가장 많이 알잖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뭐 총장은 굳이 시킨 다음에 한동훈 정도. 한동훈 검찰총장. 자기가 이게 서초갑에 국회의원 놀 생각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검찰에 남아서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이게 총장 아닙니까, 총장? 뭐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총리, 그 다음에 원희룡 법무장관, 최재형 대법원장, 한동훈 검찰총장. 드림팀이네. 이게 드림팀이에요. 이게. 뭐 유승민 캠프에서도 뭐 밑에 또 실무자 중 괜찮은 사람 괜찮은 있으면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뭐 경제를 하나 맡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원팀을 구성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원희룡 캠프 쪽에도 김용태 의원 지금 총괄 본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쇄신위원장도 했고 당의 사무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이번에 구로에서 아깝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지역구를 갑자기 옮기라고 해갖고 김영호 그 당시 공선위원장이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분들도 뭐 얼마든지 장관감이 되죠. 그럼요. 유승민 캠프도 뭐 오신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관악에서 힘들게 재선도 하고요. 뭐 이런 이제 훌륭한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얼마든지 바로 이게 그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요. 그 이게 캠프는 파괴적 혁신으로 완전히 그 기존 캠프는 파괴한다는 심정으로 새롭게 이게 캠프를 전면 개편해서 구성하는 이게 그 필요한 거고요. 그 여기서 덧붙일 게 어떤 분이 왜 서 변호사는 이게 그 캠프 안 들어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을 워낙 제가 강하게 뭐 양아치부터 완전히 호모사피ens 세게 비판하잖아. 근데 제가 너무 이재명을 까다가 그럼 이게 또 혹시 캠프 의견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자유롭게 리베러로 이재명과 싸우는데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당적도 없이 근데 이게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 이게 출마를 선언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무슨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은 아마 0%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할 경우 틈새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틈새 시장을 바라보는데 틈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가치는 꽤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대선 전국의 매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뭐 0%도 생각 안 한다고는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해 놓는 건데 지금 이게 그 이낙연도 그렇고요. 안철수나 이게 다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번에는 이게 전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이재명이도 언제 기소될지 모르는 대장동이 뭐든 많고
그다음에 윤 총장도 이게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많으니 혹시라도 이게 그 낙마할지 어떻게 되느냐 기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게 좀 끝까지 뭐 힘을 갖고 일단 완주하려고 놓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합리적인 분입니다. 본인이 이게 마지막까지 갔을 때 본인 때문에 이게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면 역사의 중대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에. 그래서 저는 그런 최종적으로 이게 그런 자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는 이런 이게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할 거예요. 그 점을 이게 믿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야권 쪽의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요.